재래시장 떡집을 운영하는 예순둘 윤혜심 씨와 그의 딸 지수의 이야기가 SNS를 통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일어난 종교 갈등으로 파혼 위기에 놓였던 딸을 위해 단호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간 어머니의 용기 있는 스토리라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세대 갈등이나 종교 차이를 넘어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서로 다른 가치관을 존중하는 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랑이 희생만 강요하면 그건 감옥일 뿐이라는 윤혜심 씨의 한마디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불길한 예감은 늘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마치 봄날의 꽃샘 추위처럼 말이지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떡집에서 찹쌀을 씻고 있었어요. 예순둘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30해 넘게 이어온 떡집 일이 제게는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엄마, 나 좋은 소식이 있어.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들떠 있었어요. 제 딸 지수는 이제 29, 대기업에서 브랜드 디자이너로 일하며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죠. 한 손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지만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회사에서 승진했니? 그거보다 더 큰 소식이야. 나 결혼하기로 했어.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기쁨이 먼저였을까요? 아니면 딸을 떠나보낸다는 서운함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찹쌀을 씻던 손을 수건으로 닦으며 의자에 앉았어요. 누구? 태연 오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컨설팅 회사 다니는. 아, 그 청년이었군요. 몇 번 사진으로 본 적 있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청년이었죠. 31살이라고 했던가요? 지수보다 2살 많다고 했습니다. 성실하고 듬직해 보였어요. 그래, 축하한다. 정말 기쁘구나.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태연 오빠가 인사드리고 싶대요. 주말이라. 떡집 일이 바빴지만 딸의 결혼은 무엇보다 중요했죠. 일단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목소리에서 뭔가 머뭇거림이 느껴졌어요. 지수야, 무슨 말 못한 게 있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태연이네 집은 교회 집안이야. 아버지가 장로시고 집안 전체가 굉장히 독실하대. 그래? 그거야 종교는 개인의 자유니까. 근데 엄마가 제사 지내는 걸 좀 불편해하시나 봐.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어요. 저는 절에 자주 다니지는 않았지만 선대 조상님들께 제사를 모시는 것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지수를 키우면서도 제사만큼은 꼬박꼬박 지냈어요. 그것이 제게는 가족의 뿌리를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아. 서로 이해하면 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에서도 걱정이 느껴졌어요. 엄마, 상견례는 다음 주 토요일에 하자고 하시는데. 괜찮으세요? 그래, 좋지. 장소는 어디로 하나?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이래요. 태연이 부모님이 예약하신대요. 강남의 레스토랑. 재래시장 떡집을 운영하는 제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장소였지만 딸을 위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말고 다 잘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야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 딸이 저와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였을 겁니다. 진짜 갈등은 이제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요. 첫 만남은 생각보다 훨씬 더 불편했어요. 태연은 정말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지수를 바라보는 눈빛도 사랑스러웠죠.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은 계속되었습니다. 태연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 상견례에서 저희 부모님을 뵙게 될 텐데.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보렴. 혹시 종교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해요. 부모님이 조금 독실하셔서 마음속에 한 줄기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음으로 넘겼어요. 걱정 말아라. 사람 사이에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지. 그 순간만큼은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곧 깨닫게 될 줄은 몰랐어요. 상견례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지만 지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오랜만에 꺼낸 정장을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손질했죠. 딸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 좋은 분 들릴 거예요. 지수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손길에서 따뜻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녀 역시 불안했던 거지요. 택시를 타고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유리창으로 비치는 높은 빌딩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은 내 세계가 아니야. 레스토랑은 생각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졌죠. 우리보다 먼저 도착한 태연의 가족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4명이었습니다. 태연의 부모님과 고모 부부였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혜심입니다.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표정은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특히 태연의 어머니는 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경입니다. 태연 어머니고요. 이쪽은 남편 이재욱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죠.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태연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식사 전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는데 저는 어색하게 따라했죠. 눈을 살짝 뜨고 보니 태연의 어머니가 저를 흘끔 보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태연이 중간중간 농담을 던지며 부드럽게 만들어 가려 했습니다. 지수 씨, 교회는 다니시나요? 갑자기 태연의 고모가 지수에게 물었어요. 지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 저는 특별히 종교가 없어요. 어릴 때 엄마를 따라 절에 간 적은 있지만. 그렇군요. 하나님을 모르고 계시는군요. 태연의 고모부가 말했어요. 그 말투에서 뭔가 불편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태연이 급히 끼어들었어요. 고모부 지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에 대해서도 편견이 없고요. 태연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겉으로는 편안한 대화가 오갔어요. 제 떡집 이야기, 지수의 회사 이야기, 태연의 직장 이야기. 하지만 대화 속에 숨겨진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윤 여사님은 제사를 지내시나요? 태연의 아버지가 갑자기 물었어요. 그 질문에 테이블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수가 제 손을 테이블 아래로 꼭 잡았어요. 네, 지냅니다. 저희는 대대로 조상님께 예를 다해왔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태연의 부모님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렇군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고요. 태연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조상님들을 우상이라 부르다니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저희에게 제사는 종교적 의미보다 가족의 뿌리를 기억하는 예절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요. 태연의 고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식탁 분위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었어요. 태연이 상황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실 거죠? 태연의 아버지가 물었어요. 지수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아직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 이런 건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죄짓게 둘 순 없으니까요. 태연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딸의 떨리는 손을 느끼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태연도 당황한 듯 했지만 부모님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수 씨도 우리 교회에 나오셨으면 해요. 고모부가 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식사에 관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묻는 게 아니라 나를 걸러내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었죠. 지수의 표정이 점점 무너져 내렸어요. 제 딸은 이런 상황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제사도 가족 예절로 생각해서.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태연의 어머니가 바로 잘랐습니다. 믿음이 다른 가정은 분열이 생깁니다. 저희는 교회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제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참아야 했지만 이건 단순한 종교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종교만이 아니라 가정의 중심은 우리 전통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먼저죠. 태연의 고모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떨구었고 태연은 어색한 웃음으로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이 차가워졌죠. 지수 씨, 디자이너 일이 참 바쁘다고 들었어요. 퇴근이 늦지 않나요? 태연의 어머니가 갑자기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얼핏 보면 관심 있는 질문 같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어요. 네,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밤늦게까지 일할 때도 있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태연의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결혼 후에는 가정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일정으로는 가정 중심적인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 가문은 며느리가 가정을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딸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그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수의 직업마저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일에 열정이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제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태연의 어머니는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문제라기보다는 우선순위의 차이죠. 우리 가정은 아내의 역할을 중요시합니다. 특히 신앙생활과 가정을 돌보는 일이요. 지수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항상 강인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태연은 그는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색한 미소로 상황을 넘기려고만 했죠. 그리고 오늘 차림새가 좀 캐주얼하네요. 태연의 고모가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지수는 단정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입고 왔는데 그것마저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리는 좀 더 단정하게 차려입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가문의 모임에서는 보통 정장을 입거든요. 제 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충분히 단정하게 입고 왔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데
딸이 부당하게 평가받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태연의 가족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누그러뜨리려 했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입은 옷은 정말 예쁘고 단정해요. 제가 볼 때는 완벽합니다. 태연이 드디어 지수를 감싸 안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진 후였어요. 그의 어머니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아버지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전통을 중요시해요. 특히 며느리는 가문의 얼굴이기도 하니까요. 태연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신앙생활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지수 씨가 우리 가족의 가치관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고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마치 이미 판결을 내린 듯한 어조였어요. 태연은 계속해서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치솟았지만 딸을 위해 참고 또 참았어요. 태연의 가족들은 우리를 판단하고 있었고 그들의 기준에 맞추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결혼 후에 교회에 나오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태연의 어머니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지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태연도 어머니의 질문에 놀란 듯 했어요. 어머니, 그건 지수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예요. 태연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건 결혼 전에 확실히 해야 할 문제야. 믿음이 다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가정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 말에 테이블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지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수는 그 손을 피했습니다.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분노인지 모욕인지 아니면 딸의 눈물이었을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태연의 어머니가 또 다른 폭탄을 던졌어요. 지수 씨 아버님은 어디 계신가요? 오늘 함께 오시지 않으셨네요. 그 질문에 지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 딸의 아버지는 지수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저는 혼자서 지수를 키웠습니다. 그 사실을 태연은 알고 있었지만 그의 가족들에게는 아직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제 남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테이블 위로 또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유감입니다. 태연의 어머니가 형식적인 위로를 건넸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문제가 하나 더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앙을 가진 집안은 며느리의 배경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없는 것도 걱정이고요. 태연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말이 내 귀를 때렸습니다. 마치 저와 지수가 결함이 있는 사람들처럼 평가받는 기분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붉게 물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려 했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미경 씨, 그건 좀. 태연의 아버지가 아내의 말을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연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가족의 명성, 신앙 공동체 안에서 움직여야 하니까요. 지수 씨가 개종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개종. 그 단어가 제 귀에 울렸습니다. 그들은 제 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들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요구하고 있었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아니, 태연아.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만이 아니라 두 가문의 결합이기도 해.
신앙적인 가치관이 다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태연의 고모가 끼어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치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결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테이블 위로 충격의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태연의 가족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지수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어요. 혜심 씨,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뭐 잘못 말씀드렸나요? 태연의 어머니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진짜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제사가 죄라고 말하는 이 결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눌러왔던 감정이 모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혼자서 지수를 키웠습니다. 떡집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 딸을 대학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우리의 전통과 가치관을 마치 죄악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태연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지수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지켜주는 거야. 너는 오늘 지수를 지키지 않았어. 태연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저는 지수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태연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돌아볼 수 없었어요. 레스토랑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택시를 잡아 타자마자 지수가 내 품에 안겨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대로 끝내야 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눈물이 제 가슴을 적셨습니다.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단호해야 했어요. 그래, 너를 위해 끝내야 해. 사랑이 희생만 강요하면 그건 감옥일 뿐이야. 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물 속에서도 어떤 깨달음이 보였습니다. 택시는 조용히 우리를 집으로 데려갔고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사과했고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였어요. 지수가 그 가정에 들어간다면 그녀는 자신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엄마,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지도 몰라. 태연 오빠가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지수가 희미한 희망을 품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체념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수야,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너의 배경, 너의 가치관, 너의 일까지. 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 지수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혼은 행복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고 태연은 계속해서 지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부모님이 생각을 바꿨다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될 수 없었어요. 지수는 점점 마음을 정리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떡집에서 평소처럼 일했지만 마음은 딸에게 가 있었어요. 그녀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밤 지수가 조용히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이야기 좀 할까요? 들어오렴. 지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오랜 폭풍 후 끝에 찾아온 고요함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침대 끝에 앉았어요. 엄마, 태연 오빠랑 헤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눈물은 없었어요. 오히려 어떤 결단력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니?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태연 오빠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 가족 속에서 내가 나로 살 수 있을지 자문해 봤어요. 그리고 답을 찾았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지수가 자신을 지키기로 결정했으니까요. 어떻게 말했니? 오늘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오빠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사실, 그도 부모님과 싸우고 있었대요. 하지만 결국 그들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나 봐요. 지수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괜찮니?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간 슬픈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오히려 후련해요. 이제 더 이상 그 가족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소주 한 병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수는 태연과의 추억,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하지만 결국 그의 가족 앞에서 어떻게 무력했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위축되고 변해갔는지도요. 엄마, 그날 상견례에서 내가 정말 창피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들의 말에 반박도 못하고. 지수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후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약해지기 마련이야. 내가 태연을 사랑했으니까 그의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지. 그래도 너무 쉽게 무너졌어요. 평소에 나라면 그런 말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지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수야, 내가 약해진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거야.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알아?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제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엄마, 오늘은 나랑 시장 다녀올래요? 떡집 일 좀 도와드릴게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제안이었습니다. 지수가 회사 일로 바빠진 후로는 거의 함께 시장에 가지 못했거든요. 그래, 좋지. 재래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새벽부터 물건을 나르는 상인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고르는 주부들, 그리고 익숙한 냄새와 소리들. 지수는 오랜만에 시장의 분위기를 만끽하는 듯 했어요. 여기 분위기 정말 좋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 엄마가 왜 이 일을 계속하는지 알겠어. 지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마음이 되었어요. 제 딸이 다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떡집으로 돌아와 함께 일하면서 지수는 어릴 적 기억들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떡을 만들 때 옆에서 구경하던 일, 명절에 함께 준비하던 일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희미한 기억들까지.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아빠 제사 준비해야 하지. 지수가 문득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벌써 그 시간이 됐구나. 내가 이번에는 제대로 도울게. 회사에 휴가도 냈어. 지수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수가 제가 가르쳐준 대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저는 밑반찬을 만들었어요. 주방에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만약 태연 오빠와 결혼했다면 이런 평범한 행복도 잃었을지 모르겠어요. 지수가 된장찌개를 저어가며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야?
그 집에 들어갔다면 제사도 못 지내고 엄마와 이렇게 함께 요리하는 시간도 이교도적인 습관이라고 비난받았을지도 모르잖아요. 지수의 말에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큰 압박을 느꼈을지 새삼 깨달았어요. 지수야, 사랑이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어. 하지만 그 희생이 내 정체성까지 포기하라는 거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그날 레스토랑에서 일어서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을 때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엄마가 날 위해 해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의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딸을 위한 옳은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후로 몇 주가 흘렀습니다. 지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저 역시 평소처럼 떡집을 운영했어요.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우리 모두 그 상견례의 기억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죠. 지수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매년 그녀의 생일에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획하고 있었지만 지수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뜻밖의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오늘 태연 오빠를 만났어요. 그 말에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부엌에서 야채를 썰던 중이었는데 칼을 내려놓고 지수를 바라봤어요. 우연히?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아니요. 오빠가 회사로 찾아왔어요. 꼭 만나자고 해서. 지수가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무슨 얘기를 했니? 제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웠나 봅니다. 지수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물었습니다. 미안해. 그냥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해서. 지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태연 오빠가 부모님과 크게 다퉜대요. 우리 결혼에 대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그래서 오빠가 독립했대요.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옮겼고 부모님과는 당분간 연락을 끊기로 했대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토록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태연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니요. 우리 다시 만나보기로 했어요. 지수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겨우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는데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간다면. 지수야, 그게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 제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엄마,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태연 오빠가 정말 변했어요. 그날 상견례 이후로 많이 생각했대요. 자기가 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지수의 눈에 희미한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첫사랑은 쉽게 잊히지 않는 법이니까요. 지수야, 태연은 변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가족은 어떨까? 그들의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을 거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태연 오빠가 말했어요. 이제는 자기 삶은 자기가 결정할 거래요. 부모님을 존중하지만 더 이상 모든 것을 그들의 가치관에 맞추지는 않을 거라고. 지수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확신한다면 나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다만 천천히 생각했으면 좋겠구나.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서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연의 변화가 진심일까? 그가 정말 부모님에게서 독립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수가 그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뜻밖의 방문객이 떡집을 찾아왔습니다.
태연이었어요.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태연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어요. 그는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마치 많은 생각과 갈등을 거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태연 씨, 어서 오세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왜 왔는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했어요. 지수에게 들었습니다. 어제 만났다고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상견례에서 지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부모님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태연의 눈에는 후회와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태연 씨, 사람이 쉽게 변하진 않아요. 특히 오랫동안 간직해온 가치관은요. 제 말에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맞습니다. 저도 모든 게 하루아침에 바뀔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제 삶의 주인은 제가 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제 인생의 모든 결정을 그분들에게 맡길 수는 없어요. 태연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정말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지수를 정말 사랑하세요? 제 질문에 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랑합니다. 지수를 잃고 나서야 그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았어요. 지수는 제게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한 사람입니다. 저는 태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부모님과의 관계는요? 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도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지만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대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수의 가치관과 문화를 존중하고 싶어요. 태연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태연 씨,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려워요. 특히 오랜 세월 자라온 환경과 가치관을 바꾸는 건 더더욱 그렇죠. 제 말에 태연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진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상견례에서 일어나 나가셨을 때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수를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행동하셨죠. 반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후회의 빛이 어렸어요. 사랑한다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걸 어머니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도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적어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태연 씨, 지수는 제 딸이에요. 그 아이가 다치는 걸 볼 수 없어요. 만약 다시 시작한다면 확실한 약속이 필요해요. 태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제 할머니의 반지입니다. 제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분의 유품이에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듯한 은반지가 나왔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세월의 흔적이 담긴 소박한 반지였어요. 제 할머니는 불교 신자셨습니다. 할아버지와 결혼하시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믿음을 존중했고 두 분은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채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어요. 태연의 이야기에 저는 놀랐습니다. 태연의 집안이 독실한 기독교 가문이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부모님께서 아시나요? 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 집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어요. 마치 가족의 비밀처럼요. 그제서야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태연의 아버지는 자신의 어머니와의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욱 독실한 기독교 가정을 만들고자 했던 것일까요? 저는 이 반지를 지수에게 주고 싶습니다. 제 할머니의 지혜와 용기를 기억하며 지수의 믿음과 가치관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요. 태연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럼 앞으로 지수와의 결혼 생활에서 제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수와 함께 제사를 지낼 생각입니다. 그것이 지수의 가족 전통이고 문화라면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사랑과 존중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태연은 정말로 변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각으로 사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연 씨,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지수가 내려야 할 것 같아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함께 어려 있었어요. 물론입니다. 저는 지수의 결정을 존중할 거예요. 다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그날 저녁 지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태연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반지에 담긴 이야기도요. 지수는 조용히 듣더니 생각에 잠겼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태연 오빠가 정말 변했을까요? 제 딸의 눈에는 희망과 불안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태연의 진심은 느껴졌지만 그의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하긴 어렵지만 노력할 수는 있어. 태연 씨가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긴 해. 하지만 지수야,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내가 그를 다시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갈등에 함께 맞설 수 있는지.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단이 서려 있었어요. 엄마, 나 태연 오빠를 다시 만나볼래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이번엔 내가 나를 잃지 않을 거예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지수는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어른이었으니까요. 알았어. 엄마는 내 선택을 지지할게. 다만 약속해줘. 무슨 일이 있어도 너 자신을 잃지 않겠다고. 지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보다 용기가 더 크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해 갔어요. 태연은 자신의 부모님과도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직 완전한 이해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지수의 아버지 제사를 앞두고 태연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사 준비를 돕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태연은 진심으로 배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방법, 절을 올리는 순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의미까지. 제사날 지수와 태연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태연이 어색해했지만 진지하게 모든 절차를 따랐어요. 지수가 차례대로 설명해 주는 대로 태연은 정성껏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사랑은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해 주시진 않지만 적어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대화할 생각입니다. 부모님께 지수와 어머니를 이해시키고 우리 가족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 말에 지수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태연이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도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수와 태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태연은 꾸준히 부모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태연의 부모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떡집 일을 일찍 마치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지수도 일찍 퇴근해서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죠. 태연은 부모님을 모시고 오기로 했고 저희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지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태연과 그의 부모님이 서 계셨어요. 태연의 어머니는 지난번보다 부드러운 표정이었고 아버지도 약간 어색하지만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제가 인사를 건넸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잠시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때 태연의 어머니가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작지만 마음을 담았어요. 받아주세요. 제가 선물을 받자 태연의 어머니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 여사님,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집스러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희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태연이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태연의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금 딱딱했지만 그 안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사실, 제 어머니도 불교 신자셨습니다. 결혼하시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셨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외면했습니다. 마치 없었던 일처럼요. 태연의 아버지가 고백했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연이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믿음은 중요하지만 사랑과 존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주는 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수가 차를 내왔고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연의 어머니가 제 떡집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아버지는 지수의 디자인 일에 대해 질문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수 씨, 우리가 처음에 많이 상처 줬죠? 정말 미안해요. 당신의 직업도 가치관도 모두 존중합니다. 태연의 어머니가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고 지수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되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종교가 다르더라도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연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식사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전의 상견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지수의 손을 잡고 모두 앞에 섰습니다. 오늘 양가 부모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수와 함께하고 싶어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태연은 주머니에서 할머니의 반지를 꺼내 지수에게 건넸어요. 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수야, 이 반지는 우리 할머니의 것이야. 서로 다른 믿음을 가졌지만 사랑으로 하나 된 두 분의 정신을 이어받고 싶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연은 반지를 지수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선택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었으니까요. 태연의 부모님이 돌아간 후 지수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태연 오빠 부모님이 이렇게 변하실 줄 몰랐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행복이 제 행복이었으니까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엄마, 그날 상견례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을 때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지수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너희가 그걸 깨달았다면 앞으로의 길은 분명 행복할 거야. 봄바람이 창문을 통해 불어왔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상쾌하고 부드러웠어요. 지수와 태연의 앞날에도 이런 봄바람 같은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갈등과 상처를 동반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모든 것을 넘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